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예, 시스템 강의를 오랜만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성공 자세라는 부분인데, 어렵죠. 성공 자세. 성공하기 위해서 뭐 갖춰야 될 자세라는 의미인데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볼 텐데요. 꼭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이 5가지의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면 아메이 사업 하는데 당연히 너무 필요한 것들이고요. 아마도 그냥 또 다른 일을 하는데도 이 5가지 마인드, 자세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들이에요. 어쨌든 아메이가 동떨어진 특별한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 어쨌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향과 맞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자세가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감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직원이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하기 필요로 하고요. 직원은 조직 생활의 교과서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이제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네,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답계가 되는 거예요. 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맞게 한다는 의미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다워야 되고, 선생님답다는 거는 선생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은 또 학생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그 자기의 상황과 위치에 맞게 이렇게 돌아갈 때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저런 걸 이제 뛰어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그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지도 않은데 다른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을 넘으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아메이는 사업이니까, 아메이 사업가답다는 건 뭐냐 그러면 아메이 사업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컴퓨터 관련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해,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면서 이해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 사업가가 무슨 부업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일단 그 자체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아메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업을 해. 자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됐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또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아메이 사업과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IT 사업과 아메이 사업은 약간은 그 기본적인 맥락은 사업이지만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낮에는 IT 사업가답게,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 부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아메이 미팅장에 나왔을 때는 아메이 사업가에답게, 아메이 사업가에 맞게. 그 아메이 사업가에 맞게는 처음에 저에게 필요했던 건 공부였죠. 학습. 나와서 지금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 거기에 맞게 하려고 했고요. 그게 초기 사업가다웠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자세가 성공 자세예요. 그래서 나 사업은 아직은, 난 사업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사업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일찍 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딱 이거였거든요.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서 평생을 보내기에는 뭔가 그래도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쓰는 게 훨씬 좀 가치 있고 그게 현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 비교적 짧게 하고 제 사업을 20대 때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까? 뭐 직장 생활 속에서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굉장히.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져라.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냥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내가 너에게 주인의 자격을 줄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사실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 일처럼 일을 해. 이거지. 회사에 뭔가, 뭐, 일부를 공유하거나 나눠주거나, 뭘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 걸 만들어 나가고, 그런 뭔가 나의 것을 키워나간다는 거.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고 일반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때 그냥 멀리 있는, 그냥 나와 다른 어떤 세계라고 사업을 보통 시작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 내가 마음을 딱 고쳐 먹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가로 좀 변해야 돼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떤 마음 갖고 하는지는 각자 다 달라요. 그냥 나는 제품이 좋아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업가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사라는 말도 있고 밀사라는 말도 있고 무사라는 말도 있고. 되게 이제 사업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어사는 이제 어쩌다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내가 막 치밀하게 준비하고 막, 상권을 분석하고 아이템을 공부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이렇게 요리 좀 한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와 이러고 거기 갔다가 너무 괜찮네.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몇 번 따라갔더니까 회원 가입해 갖고 몇 가지를 사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했더니 그다음부터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쩌다 사장이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어쩌다 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밀사는 밀려서 사장이 된 거죠. 나는 못해. 관심 없어. 그런데 계속 미팅 나와 이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사장이라는 호칭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사밀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늬만 사장이 된 건 무사가 된 거죠. 되게 다 이렇게 지금 사장이 돼요. 근데 일반 사업은 이렇게 절대로 안 하거든요. 오랫동안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하기도 하고요. 최소한 몇 달은 준비를 하고 뭐 그 점포 사업이면 점포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밀려서 되거나 뭐 어쩌다 되거나 이래서 무늬만 사장이 오고 그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아메 사업은 어사밀사무사예요. 그래서 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장. 그럼 나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걸 사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안 넣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비전을 보는 것과 사업가가 되는 건 달라요. 아메 사업의 비전을 보는 거는 요즘 웬만하게 꼬아보지 않으면 보여요. 이거 아직도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좀 이상하죠, 솔직히. 되게 부정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비전이 잘 안 보이는데 웬만한 비전은 보여요. 근데 비전을 본다고 다 성공을 하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왜 비전을 봤는데도 성공을 못하냐 그러면 비전만 봤지 사업가가 되진 않았거든요. 사업가가 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같은 아메이를 하는데 결과가 다 달라요. 그것도 사업적으로 분석해 보면 완전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에 있는 이런 로드샵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커피숍이 있는데 어떤 커피숍은 되게 잘 되고 어떤 커피숍은 잘 안 돼. 비슷한 상권인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페인데 어떤 카페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카페는 임대료 내기 바빠. 다른 결과죠. 아메이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아메이를 하는데 누구는 막 성장하고 여행 간다 그러고 뭐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잘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똑같은 남산 타워를 찍었는데 이쪽은 뿌옇고 이쪽은 맑아요. 왜 그럴까?
똑같은 땅이에요. 저기 남아공에 있는 어떤 곳이에요. 도로를 딱 두 개를 차이에 두고 이쪽은 완전 좀 빈민가고 한쪽은 완전 부촌이고요. 그 중간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약간 애매한 중간층도 있어요. 그냥 길 하나 차이잖아요.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그러니까 이쪽에 아주 큰 집들은 저기에 있는 집들이 한 70채가 들어갈 정도의 면적이에요. 대충 이렇게 봐도. 왜 그럴까? 똑같은 바다지만 화면을 보기 왼쪽의 바다와 오른쪽의 바다는 완전 다르죠. 저게 바하마 제도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쪽은 카리브해예요. 카리브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휴양지죠. 여기에는 뭐 크루즈도 다니고 요트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 휴양의 느낌이고 딱 길 하나를 건너서 이쪽 바다는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대서양은 물 색깔도 다르죠. 저기는 휴양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조금 좀 두려움의 그런 대양 이런 느낌이 말 그대로 들죠. 똑같은 아메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중해처럼 뭔가 편안하고 안락한 결과를 내고 누구는 계속 험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아메이를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처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트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점처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아. 근데 백화점에도 그 물건은 있고요. 노점에도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백화점은 없는 물건 없고 명품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뭐든지 해결이 딱 되고 뭔가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프로가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마트는 있을 건 다 있는데 왠지 프로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가는 느낌이고 구멍가게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찾으면 없다 그러고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노점은 없는 것도 많지만 그냥 안 열리는 날도 많고 비 오면 없고 그래서 뭐 좀 컨디션 안 좋으면 미팅 안 나오고 나는 지금 노점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메이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되게 좀 뭔가 누가 봐도 뭐 좀 고급지고 폼 나고 뭔가 딱 서비스 딱 갖춰져 있고 이런 어떤 아메이의 느낌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지 아니면 어떤 날은 막 열심히 막 사업하다가 어떤 날은 연락도 안 되고 노점처럼 물건 필요로 해서 막 이렇게 좀 연락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뭐 톡을 해도 읽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에서는요, 백화점과 노점 하고 싶은 사람이 나도 백화점 하고 싶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이 없잖아요. 그만큼 자본이 없고. 자본만 있다고 백화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경영 기술이나 그런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뭐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노점처럼 하다가도 내가 자세를 확 바꾸는 순간 백화점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비즈니스의 비전이고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난 오늘부터 백화점처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백화점처럼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좀 마트처럼은 좀 아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딱 하면요. 폼나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회원 가입을 하면 ABO라고 불러요. 암웨이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아메이 사업가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ABO 모든 ABO가 다 성공자가 되냐? 그래서 ABO 중에서 아예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ABO 중에서 그래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사업적으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마음을 먹는 모든 ABO가 다 성공자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중간에 사업가 영역을 반드시 거쳐서 성공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막 성공을 꿈꾸고, 꿈은 목표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그냥 내가 지금 성공만 계속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두면 안 되고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그 생활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안정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쫓기는 것도 없고 되게 여유도 있고 그게 안정이라는 말이죠. 제가 꿈꿨던 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에서 성공자가 돼서 안정도 내가 만들고 자유도 찾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그냥 별 무리 없이 이렇게 가면 다 하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중간에 안정을 꿈꿨는데 먼저 불안정한 느낌이 딱 와요. 저는 제 느낌이 그랬었어요.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면 내가 뭔가 이게 일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내 어떤 그 재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막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불안정이 오는 거죠. 야, 조용히 뭐 자기 컴퓨터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막 주변에 이상한 소문 돌고요. 제가 딴 거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이 어수선하고 거래처들도 막 뒤숭숭한 어떤 그런 소문이 막 돌고 막 그러면서 약간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 느낌이 살짝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아, 이거 뭐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나는 그냥 그 안정을 꾀했는데 불안감이 먼저 오는 거죠.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오는 거는 자유는커녕 완전 부자유죠. 그러니까 저녁 때 퇴근하고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퇴근하고 나의 자유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만나서 한잔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오락을 해도 되고 나의 자유 시간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 시간마저도 없어진 거지. 주말에 막 뭐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막 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내가 그냥 자유 다 어디 갔지? 나의 자유? 부자유스러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게 저항지대예요. 이게 또 필터링 구간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래서 성공자와 실패자를 거르는 어떤 그 필터링 구간이 있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공자가 못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터링이 돼요. 불순물 걸러지듯이 그렇게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사업가가 되거나 사라지는 사업가가 되거나 이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모습 갖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성공자의 자세, 태도,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현재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저쪽을 안정,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구간을 감내하면서 견뎌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변화예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길 통과를 못해. 그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는 반드시 필터링이 돼. 여기에서 필터링이 안 걸릴 정도 되면 나는 사실 이미 성공자였거든요. 그 어떤 세계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이 필터링 구간에서 어떤 방향을 못 잡고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만 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됐죠.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 삶 속에서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메이 사업 속에서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한다는 건요, 호기심을 유발해야 돼. 당연히 내가 변화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내가 뭔가 변화를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그 변화를 눈치를 못 채. 나 변화 안 하고 있는 거죠. 몰래 변화하고 있나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요. 이러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는 거지. 말, 표정, 옷차림이 어느 날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 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약간 이런 어떤 호기심이라도 유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옷차림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말투도 되게 부정적이고 막 신세한탄하고 이런 말투에서 이게 약간 뭔가 비전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줘. 가족들이. 어, 우리 남편이 무슨 좋은 일 있나? 저게 복권을 맞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가? 뭐 이런 얘기, 느낌이 들 정도로 표정도 그다음부터 되게 밝아지고 또 뭔가 희망이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지면 이미지가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쓰는 저 제품을
그러니까 나도 쓰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런 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좀 멀었다. 그래서 그럼 변화는 뭐냐? 변화가 체인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저 채자는 몸채자고요. 인자는 알인자인데 이것도 알지자예요. 그래서 변화는 몸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몸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자꾸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 일단 몸을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소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뭔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보내는 시간을 바꾸는 거, 그게 체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있는 곳을 바꾸고 주말에 내가 뭔가 체험하는 것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꾸다 보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마지막 지식으로 이렇게 갈무리 지어지는 게 진짜 변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화하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몸이 안 따라가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습관이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체인지가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면 육군 훈련소예요. 왜? 몸을 가두잖아요. 장소를 바꿔놓고 가둬놓고 훈련을 시키면요, 제일 빠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을 출퇴근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면 6주 만에 군인이 될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늦잠 자고 뭐 습관 안 좋던 그 젊은 애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출퇴근을 시키면서 6주 동안 군인을 만든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하는 거예요. 인신을 구속시키는 거지. 그래야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이라는 말이 제일 빨리 성과를 내는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요. 합숙훈련. 공부 빨리 올리는 방법, 기숙학원. 왜 그럴까요? 몸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빨리 변하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곳을 바꿔야 돼요.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뭔가 변화하는 곳에서 나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백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빨리 변하고 싶으면 몸을 갖다 놔. 그렇게 저는 퇴근하고 무조건 미팅 장소로 달려갔어요. 주말에 모든 스케줄, 저도 정말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일이 있으면 일하느라고 바쁘게 살았고, 일이 없으면 노느라고 바쁘게 살았고, 어쨌든 한간 틈이 없었는데 다 정리하고 제 본업과 아메이 사업 딱 두 개 놓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본업 없으면 무조건 아메이 미팅장, 낮에도 시간 나면 미팅장, 뭐 이랬었어요. 저는 어차피 뭐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사람이 끌어오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미지도 영어지만 한자로 풀면 이로울 이자,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알지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곳에 더 끌리는 거죠. 같이 있으면 편안은 한데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있어봐야 별로 이익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업 동반자로, 사업 파트너로, 스폰서로서는 별로 매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매력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자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 필요로 하죠. 복장, 머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어떤 수준도 점점 올라가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고 새로운 강의도 좀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내 종지가 요만하면 맨날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죠. 그릇을 키우면 황금비가 내리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리는 때죠. 아메이 사업으로 보면.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후원이나 이런 거 잘 되는 때란 말이죠. 내가 빨리 변화를 하면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많이 담기죠.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 투자 마인드가 필요로 해요. 사업이니까. 돈, 재능,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게 투자 마인드죠. 근데 돈, 재능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크게 영향을 안 끼쳐. 아메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첫 번째 필요로 해요. 근데 투자와 투자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걸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투자를 엄청 해서 그걸 갖고 뭐 그 투자의 성과물을 기다리던 비즈니스 스타일은 아니었고, 약간 거래 일을 해주면 돈을 받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건에 그게 이루어지고 뭐 이랬었다는 거죠. 그 투자는 자기 개발 운동 같은 건데, 결국은 자기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 오늘 뭐 책 좀 읽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성장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운동도 뭐 헬스 한 달 한다고 뭐 갑자기 몸이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좀 투자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건데, 거래는 뭐 구매하고 쇼핑,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사업, 뭐 건물 짓고 이러는 거 다 투자죠. 옆에 이제 건물 지금 올라가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이 건물 옆에. 지금 몇 년째 좀 계속 막 저러고 있었어요. 저 동안 아무런 이익은 안 나.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투자죠. 이제부터 돈을 뽑겠죠. 거의 완공이 됐으니까. 거래가 대표적인 게 일단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몇 달 했는데요. 아직도.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가 하면 나는 아직도 지금 투자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계속 건물 짓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돈을 벌 수 있어요? 건물은 이거 지금 20층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층까지밖에는 골조가 안 올라갔는데. 이러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월급 한 달 일하면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 같은 개념에서 내가 이게 뭔가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와 굳이 투자를 구분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막 올려요.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가면 세상이 나에게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나에게 가치를 매겨주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저는 봐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쨌든지 그 값은 매겨지게 돼 있어요. 특히. 그래서 아메이도 내적 성장을 하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영 마인드. 첫 번째는 투자 마인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영 마인드가 있어요. 기업 경영과 인생 경영이 있는데, 기업 경영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기업 경영 조건은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 기술을 발휘하는 게 경영 노하우예요.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돈도 무한정으로 쓸 수 있고 기술도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영 기술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다 제한이 되고 그 제한된 걸 갖고 최대한의 효율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경영 기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거죠. 인생 경영은 근데 반대의 개념이에요. 무한한 욕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 이 시간도 강의 듣고 하는 이 시간 말고 뭐 지금 무슨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당구도 한 게임 치고 싶고, 뭐 볼링도 치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추신가, 당장의 편안함,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실 건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오늘 누리고 부자는 내일을 경영한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노하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고 부자 옆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편안한 곳에서 그냥 오늘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고요. 그 경영 딱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제 경영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쓰는데, 그 원싱을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바쁘게만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라.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큰 결과가 나오는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 딱 넘어뜨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하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거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는데요. 확실한 한 가지가 없으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래서 얼마나 바빠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으면 고민 없이 그것만 딱, 그게 선택과 집중의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왜 그러면 집중을 못하냐 그러면, 집중할 시간에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최소한 한 5가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해서 그 선택이라는 걸 딱 놓고 봤을 때 그 원싱을 아메이라고 딱 놓고 본 거고요. 아메이를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얘만 집중하면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거 다 버렸죠. 노는 거 나중에 놀면 돼. 내가 뭐 스키 좋아했지만 그냥 나중에 좋은 데 가서 타면 돼. 이렇게 하고 그냥 깔끔하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긍정 마인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필요로 해요.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필요로 한 얘기잖아요. 주인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이거 사장들은 왜 경기가 뭐 이렇게 왜 좀 거래 조건이 왜 이래? 그런 불평불만 별로 안 해요. 어쨌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지 왜 이러냐? 뭐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냐? 환경이에요. 그거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정말 주인은 아니죠. 그래서 뭐 여건이 요번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메이 가격은 또 왜 올랐어? 이거 갖고 불평불만을 한다 그러는 거는요. 저는 그건 내가 아직도 주인의 어떤 마인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요소가 아니에요. 거기서 긍정적인 사업의 요소를 찾아내는 거 그게 사업가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내셔야 돼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을 내요. 똑같이 아메이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결론이 달라요. 이거 왜 올라서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잘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다른 결론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딱 가장 최근에 예 하나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 해석 기술은 맞는 키예요.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다 사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방해 요소라고 느껴지는데 나는 기회라고 봐.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다 잘 될 때는 별로 차이 안 나요. 뭔가 약간 어려움 같은 느낌이 딱 왔을 때 이제 그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비즈니스 세계예요. 다 잘 되는 다 잘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키를 이것도 넣었다고 뭐 이쪽 방문 열 때는 이거 정신 없잖아요. 저 무슨 키를 써야 될지. 근데 키 하나로 딱 되는 맞는 키 이거예요. 그냥 이걸로 하면 다 열려.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는 없어도 괜찮겠죠. I can't에서 T.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아서 T를 몇 개 해봤는데 뭐 트러블, 갈등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태클 걸지 마. 왓벅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트라우마 이런 거에 좀 저런 T는 필요 없잖아요. 제 수준은 딱 여기까지. 더 이상 영어 단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T를 이렇게 썼어요. 투덜투덜. 투덜투덜을 T니까 없어도 되지 않을까. 뭐만 하면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뭐 미팅 거기서 해요. 미팅 뭐 또 계속 투덜투덜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투덜투덜해요. 틱틱거리고. T죠. 누구 탓하고 타박하고 다 T예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타협해 버리고 이러는 거. 저런 T는 없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게 T에 해당되는 말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계속 이렇게 가지도록 노력해요. 내가 한다.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해야지. 자력을 다해야 비로소 타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뭔가 왜 이렇게 시스템이 해주길 바라고 스폰서가 해주길 바라고 아니면 다운이 더 파트너가 더 열심히 하길 바라고 부부 사업가끼리는 남편이 더 열심히 하길 바라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타력이 발생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다 하지 않는데 뭔가 타력이 발생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고 모든 실패의 시작은 한 번 주문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크게 뭘 엄청 잘못해갖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사소한 거 하나를 시작하는 것에서 실패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이저리그에 윌리핍이라는 말이 있대요. 윌리핍은 선수 이름이에요. 뉴욕 양키즈의 주전 일루수였는데 굉장히 잘하던 선수였죠. 근데 어느 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론 게임을 못 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컨디션이 살짝 안 좋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쉬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대신 루키가 이제 출정을 한 거죠. 그 대신 출전한 선수 이름이 루 게릭이에요. 루 게릭은 우리가 루 게릭 병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루게릭 병 얻기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신화 같은 존재였죠. 뭘로 신화 같은 존재였냐면 2013 경기인가 연속 출장을 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2013 경기를 연속 출장을 했어요. 그러면 메이저리그가 한 뭐 옛날하고 게임 수가 다르지만 지금 한 160경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경기 수로 환산을 해봐도 한 13년 정도 돼요. 14년 동안 루게릭이 계속 일루수로 기용이 됐다라면 그 아까 윌리 피비라는 사람은 훨씬 그때 더 인정을 받던 선수였는데 루게릭이 그때 대신 나가고 너무 잘해버린 거지. 그래서 기회를 잃고 그 다음부터 뉴욕 양키스 1루에 한 번도 선보 적이 없죠. 윌리 피브.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은어처럼 통하는 말이 있대요. 약간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 함부로 경기장을 떠나지 마라. 무조건 출전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윌리 피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기려면 항상 경기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항상 사업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팅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항상 떠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 이런 거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른 거. 책임감 약한 사람들은 뭐 더 좋은 거 없나. 아메이 하면서도 다른 것도 뭐 그거 하다라면 거기 가서 좀 표현이 기웃기웃거리고. 뭐를 하면서 또 저쪽 뭐 더 좋은 게 없나라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살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자기 거 없어요. 나중에 계속 더 좋은 거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믿고 쉽게 변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힘을 믿고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메이 사업이죠. 그래서 뭐 몇 년 됐어가 아니고요. 뭐 내가 몇 달 동안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면 6개월 안에 SP 무조건 되고요. 뭐 평상적으로 가도 그 1년 안에 플래티늄 되고 2년에는 파운드스 플래티늄 되고 그 다음에 뭐 3년 안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저는 후원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이 사람을 파트너로서 이렇게 비중을 주는 척도에 딱 첫 번째 하나 꼽으라면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봐요. 이분이 약속 잘 지키는 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을 해주죠. 특히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가면서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동기 저하도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운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설레임과의 재회 이게 91년도 7월 아마그램이죠. 91년 5월 달에 한국 아메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마그램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성공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아마그램에 실렸던 문구예요. 새 출발. 아메이가 이제 아마그램이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나와 있는데 설레임의 겨우 당신에게 감출 수가 없네요. 빛나는 예감으로 첫 발을 딛는 나의 새로운 길.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하겠죠.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은 내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이때 시작해서 결과를 낸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돌아보면서 그래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이 내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꿈과 땀을 건 나의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어떤 정신적인 삶의 풍요, 경제적인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공자는 이거예요. 절대 쉽게 포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포기한 사람은 성공자라고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포기 안 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꼽는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장면.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죠. 누구나 알만한 귀족집의 딸이었고 이쪽은 천민의 자식이었죠. 둘이서 사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특히 이게 이제 뭐 신분을 뛰어넘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여자가 사랑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어려우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저 대사가 너무 와서 저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저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줘. 그만두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사랑을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거 이별을 통보하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걷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아메이 사업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만두는 건요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요. 그러면
하루도 그만두는 거를 미루고요. 그냥 했던 대로 하루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한 달도 해보고, 두 달도 해보고, 세 달도 해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지. 아메이 사업처럼 그만두는 게 깔끔하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반 사업은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조차가 힘들어. 정리하려고 하면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반 사업은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냥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깔끔하죠. 그냥 무슨 정리할 것도 없고 재고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둘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만두는데, 그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을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정리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신감 없이 사업하는 사람 봤어요? 조그만한 점포 하나 시작하는 사람도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 없이 그렇게 그 점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망할 것 같은데 그냥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꿈을 꾸고요. 잘할 거라고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주관적 경쟁력을 필요로 한 게 아메이 사업이죠. 객관적 경쟁력을 따지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은 특별하게 내가 잘하는 거, 그걸 갖고 밀고 나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진심을 잘 소통하는 사람이야. 말은 잘 못해. 그게 그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달하게 잘 친해지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차분하고 계산 잘하고 이렇게 준비 잘하고 이러는 거 못해. 그렇지만 친밀감 그거 하나 갖고도 충분히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으로 되는 거죠. 6일 야구 갑시다가 대표적인 그거죠. 객관적인 경쟁력은 게임도 안 되죠. 대형 약국 시대니까. 그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약국을 그냥 그 6일 약국을 알리겠다고 택시 탈 때마다 택시 기사한테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책 제목이 된 거잖아요. 저거 해갖고 그 6일 약국을 언제 알리냐. 그런데 실제로 6일 약국은 엄청난 랜드마크가 됐죠. 마산 시내에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신감을 스스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꾸 반복하면 신기하게 생겨요. 그런 감사한 기운이거든요. 아메이 사업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 어떤 순간에 그게 자신감의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들어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메이 사업에 대해 믿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를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해서 스톡데일의 역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니까 월남전 때 미국의 장군으로, 저 사람이 장군이었잖아요. 장군으로 포로로 잡혔는데 장군으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생존을 해서 돌아와서 미국의 영웅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했는데, 저 스톡데일이 역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인터뷰를 했죠. 와, 거기서 그 지하 감옥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습니까? 살아나올 걸, 풀려날 걸 믿었습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대요. 갇혀 있다가.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죽었대요. 그냥 우리는 미국이고 강대국이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여름이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겠지. 이거 완전 막연한 낙관주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됐을 때 못 풀려났어요? 그런 실망이 거쳐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죽었죠. 비관주의자들, 나는 풀려나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막연한 낙관주의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산대요. 나는 어차피 틀렸어. 가망 없어. 여기서 못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못 나갈 수도 있어.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내년 추수감사절까지도 못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깔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아메이 사업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여행을 갈 거고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거를 깔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풀려날 때까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맛없는 음식이지만 먹으면서 체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톡데일 장군이 살아나올 수 있던
비결이라고 그러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하라.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거든요. 아메이 사업에서 딱 맞는 거. 나는 분명히 성공해요. 끝까지 말하면 무조건 성공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낌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를 알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가지 정도 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변화를 하면 이 사업 속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